이전 편들에서는 이탈리아의 내부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이번 편에서는 유로존과 관련된 이탈리아의 문제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유로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유로존이란 쉽게 말해 유로를 사용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1999년 1월 1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11개국으로 출범하여 현재 19개국에서 3억 3천 명이 유로화를 단일화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로화를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44개국의 5억 명으로 유로화는 유럽을 대표하고 유럽 경제통합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참혹한 결과를 마주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전쟁을 막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철강과 석탄, 원자력 등의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 관리하며 경제발전에 활용, 공동 변형을 위한 신뢰를 착실히 쌓아갔습니다. 이후 정치, 외교, 안보, 치안 등의 광범위한 범위로 확대되면서 유럽을 하나의 거대한 나라로 묶는 유럽연합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유럽연합은 경제적으로 유럽 내의 교역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유럽의 국가가 외환거래에서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단일화폐인 유로를 출범시킵니다. 출범 당시 미국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단일화폐가 불러올 경제적 효용보다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경고를 비웃듯 유로화 출범 이후 10년간 유로존은 유로화 출범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경기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유로존에 가입한 국가들은 큰 문제 없이 위기를 지나가는 것으로 보이며 유로화와 유로존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 유로화는 태생적인 약점이 있는 화폐였습니다. 화폐는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경제 상황과 경기에 대한 전망, 그리고 신용 등급 등 경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합쳐져 구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나라 경제의 모든 것이 녹아들어서 화폐의 가치와 신용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유로화는 현재 총 19개의 나라의 경제가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어 어떤 나라에게는 높은 가치의 화폐가 또 어떤 나라에게는 낮은 가치의 화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19명의 키도 몸무게도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사이즈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요. 이 중 독일과 프랑스는 자기보다 작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로화 출범 전 자신들의 원래 화폐보다 신용도가 낮은 화폐를 가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탈리아 이하 유로존의 국가들은 자기보다 큰 옷을 입은 사람들로 원래 사용하던 자신들의 화폐 가치보다 높은 가치의 화폐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탈리아 이하 유로존의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독일과 프랑스의 좋은 제품을 살 때는 싸고 쉽게 살 수 있는데 자신의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을 팔 때는 비싸고 어렵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유로화 출범 이후 이탈리아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탈리아에 유입된 돈들은 유로존 가입 후 10년간 이탈리아 경제의 호황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이탈리아에 들어온 돈들은 주로 자산시장에 들어가 주식, 채권, 부동산의 거품을 만듭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탈리아의 소비와 구매력은 상승했고 단기적으로 경제가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산업의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로화 사용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 비용은 올라갔고 물건의 질보다 상대적으로 비싸진 물건값은 이탈리아 산업의 경쟁력을 점차 떨어뜨리게 됩니다.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문제가 이탈리아를 필두로 골마 터지는데요. 남유럽의 국가들이 고신용의 유로화를 사용하면서 일어났던 자산 가격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축적되어 왔던 산업의 경쟁력 상실로 성장률이 둔화되었고 오랜 저성장으로 인해 공공부채가 그리스를 필두로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2010년의 남유럽 경제위기입니다. 이때 이탈리아로서는 매우 모욕적인 말 피그스가 등장하죠. 하지만 독일, 프랑스의 경우는 이탈리아와 정반대의 경우가 발생하였는데요.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의 유로화의 사용으로 돈들이 유로존 내 다른 국가들로 이동하면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불황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하면서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유로존 전체 시장을 장악해갑니다. 유로존 출범 10년을 지나면서 독일, 프랑스의 경제는 부흥했고 현재 유로존 내 확고한 경제대국으로 강력한 위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로화의 사용은 두 번의 전쟁을 거치며 피를 흘렸던 유럽을 협력을 통해 미국에 견줄 만한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을 만들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화폐 사용으로 인해
산업성장과 경제발전의 과실이 독일과 프랑스에 쏠리고 이탈리아를 포함한 다른 유로존 내 국가들의 저성장과 경기 부진, 더 나아가 유로존 전체의 경기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로존의 경기 침체를 막고자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로존과 유럽중앙은행, IMF 등의 지원과 부양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유로존 전체의 경기를 진작시키지 못했습니다. 최근 유로존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마저도 유로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경기 부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과연 유로존과 일화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인가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가 중국의 1대1로의 참여를 선언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국의 1대1로를 받아들인 이탈리아는 과연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마지막 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